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후속 대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8.16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 알맹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벌써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네. 그런데 8.16 부동산 대책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 역시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실익이 없다, 별 내용이 없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좀 맹탕으로 나오는 현 분위기 보면 제초안 자체도 9월 달에 기대해봤자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잘 뜯어서 보게 되면 법률 개정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들이 워낙 많고 시행령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개정 자체가 통과가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상황들과 별개로 뭐 어떤 거는 연말에, 어떤 거는 내년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난리도 아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은 2024년도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대책을 기다렸더니 대책의 예고편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예고편의 끝판왕을 찍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면 딱 총선이잖아요. 네. 또 총선용 카드로 또 우려만 먹고 또 버리는 패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발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격렬한 반응 덕분에 뜨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 아니다, 빨리빨리 추진할 거다, 뭐다 말은 나오지만 진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그런 식의 반응이 지금 8.16 부동산 대책의 현황이다. 솔직히 알맹이가 조금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16 대책에서 이제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도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22만 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데 그 재개발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8.16 부동산 대책 자체는 페이지 수가 정말 많았지만 그렇게 읽을 게 별로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전에 다 봤었던 내용인데 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이 와중에서도 유의미한 사항이 존재하고요.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거랑 우선 재개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스탠스는 사실 민간 사업은 약간 어떻게 따지면 투기적인 사업 아니냐 라는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봤었던 게 전 정권이었었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들을 계속 규제만 해오던 게 전 정권의 스탠스다라고 하면 현 정권은 민간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해라 라고 했었던 거고, 이 방안이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으로는 신통기획 22만 호 얘기도 있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10만 호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구역이 정말 작은 애는 뭐 왕십 뉴타운 6,000세대도 안 되는 규모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00세대에서 13,000세대 정도가 보편적이에요. 그러면 뉴타운으로 따지면 무려 9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고요. 그리고 개별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한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단일 구역으로는 뭐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이 10만 호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다 신통기획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은 미쳤어요. 저희 지금 복덕방 기자들에서 저희 기자님이랑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위기는 기회다, 이제 안전한 데들 투자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는데도 가격 조정된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해드렸잖아요. 더 웃긴 게 예정지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어요. 그 빌라들. 개발 예정지에 있는 빌라들. 지금 뭐 또 신석통합기획만 있나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결과가 또 최근에 발표가 됐었던 것도 있고요. 그럼 공공재개발도 또 공모 들어가겠죠? 3차 공모도 언젠간 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시범사업 후보지 지정하더니 1차 공모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공모 또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전 지역이 재개발 판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빌라가 솔직히 싫잖아요. 빌라 거주하기보다는 나도 아파트 거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 빌라로 보는 게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재개발이다.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입주권이 되는 거죠. 야,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받아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데, 예전에 저는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예정지는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노후도.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을 만족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노후 동수라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그 외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등등은 2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후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과소 필지 접도율, 그 다음에 호수 밀도 등을 또 만족해야 돼요. 어렵죠. 딱 네. 듣기만 해도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은 이런 것들을 맞추기도 어렵고, 만족한다 하더라도 지정하는 거는 서울시장님의 간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도지사의 의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전에는 지정들을 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리고 지정돼도 좋았을 인가까지도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이 75% 동의율 달성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정지 투자는 정말 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멀쩡한 재개발 지역들은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데 예정지들은 1, 2억씩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신통기획 10만 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재개발 예정지가 아니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 8.16 부동산 대책에서 유의는 단순히 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한다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민간, 즉 조합원들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기는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삼박자가 맞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신통기획들이 쭉쭉쭉쭉쭉 지정될 가능성들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약간 이런 우려를 하긴 해요. 지금 다른 뭐 아파트들도 조정된다, 재개발 지역도 조정됐다. 그런데 예정지만 올라갔어요. 지금 빌라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따지면 뭐 빌라 가격, 예정지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멀쩡한 조합원 가격들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좀만 더 보태면 멀쩡한 애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비싸서 그렇지, 여기서도 약간 거리가 있는 애들, 완공까지 거리가 있는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상기뉴타운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뭐 5억도 넘게 들어가던 애들이 지금은 4억 미만으로도 떨어진 초급매물들도 있거든요. 그건 잘하면 3억 후반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지들도 물론 입지가 다르긴 하지만 뭐 하다 보면 2, 3억씩 들어가고, 또 여기서도 입지가 좋은, 예를 들어 용산의 예정지 이런 데는 8억에서 10억도 들어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정지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투자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예정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정지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 존재하고요.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솔직히 몇 년 걸릴지 모르죠. 당장 이번 2022년도 신석통합기획에서 선정되면 베스트 케이스겠지만 2023년도에 될 수도 있고 2024년도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선정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지정이 본격적으로 돼도 동의를 모아서 조합설 인가까지도 사실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죠.
주었을 인가로부터 완공까지가 그냥 별 문제가 안 생긴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10년이에요.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빨라야 15년에서 이래저래 20년이 될 수도 있는 게 예정제인데, 그럼 저는 예정지 투자는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녀한테 사주는 거는 괜찮다. 어차피 애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도 아직 학생인 자녀들. 결혼까지도 조금 멀었어요. 아니면 아예 중학생이야. 여기서 학생도 고등학생이야. 중학생 정도면 20년 봐도 되죠. 근데 지금 대학생이야. 그러면 사실 시간 금방 가거든요. 10년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졸업하고 취업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이제 30대 초반 되면 이제 결혼할 나이대가 오잖아요. 근데 예정지면 아직도 입주까지 10년 남았어. 이러면 40대 입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애들한테 사줄 때 저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내가 산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칠순 때 입주하면 뭐예요? 이미 그것도 애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정지는 애한테 사줘야 되는데, 여기서 애 나이도 예정지는 좀 길게 봐야 되다 보니까 진짜 입주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애가 어느 정도 대학생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주어설리 인간한 재계획 지역들이 가격이 조정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내가 싸게, 진짜 인서울도 예전에는 무조건 5억 이상 바라보던 애들이 진짜 싼 애들은 3억 후반대에서 4억 중반대 매물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괜찮은 입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곳들을 들어가는 게 저는 그 정도 리스크는 해지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잖아요. 이 조합설립 인가 봤는데 진짜 10년 넘게 걸리는 애들도 많이 봤고요. 특히 더 무서운 거는 예전에는 10년, 20년씩 끌어도 됐었지만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일몰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이래저래 길게 끌어도 5년이 넘어가게 되면 다 해제가 돼요. 정비구역이 설령 지정돼도 동의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빌라가 되는 거예요. 그 프리미엄이 아예 사라지는 그쵸? 거네요. 프리미엄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냥 옆 동네 빌라 가격보다 우리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라고 해서 막 프리미엄이 2, 3억씩 붙어있던 게 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피가 쫙 빠지면서 옆에 있는 빌라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는데, 너무 이거 예정지가 대세인 거는 맞는데 이걸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점도 존재합니다. 안전진단 관련해서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일단은 안전진단 완화는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구조안전진단 비중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더 혁신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2차 안전진단을 무력화시키는 안이 이번에 나왔다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진단 자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예비안전진단이 있고 1차 안전진단이 있고 2차 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의 차이를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1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기사 보면 다 나오잖아요. 1차 안전진단 뭐 하다 보면 다 통과해요. 물론 1차도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1차는 통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통과가 D등급을 맞아서 2차 안전진단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2차로 가게 되면 줄줄이 떨어지죠. 애초에 결과가 말해줍니다. 2018년도에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설한 이후로 이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단 5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2차 안전진단 쟁점이 정말 많았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을 잘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의무 규정으로 진행되던 거를 선택사항으로 바꾸겠다. 이 선택의 주체를 누구에게? 지자체에게 주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2차 정밀안전진단 사실상 무력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조 안전성 뭐 검토를 뭐 받니 안 받니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죠. 비중을 바꾸고 뭐고, 지금 현재 쟁점은 2차 안전진단이었는데 이 2차 안전진단이 무력화되는 방안이 이번 8.16 대책에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순순히 지켜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도정법 13조를 잘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위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위례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사실상 지금 의무 규정으로 돼 있었던 사항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역시 시행령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고시만 개정하게 되면 역시 2차 안전진단은 안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2차 정밀안전진단 무력화도 이번 8.16 부동산 대책에서 유의미한 사항 두 번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번 대책이 있잖아요. 이번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현금 청산 논란이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제가 뭐 기자님에게 석사 논문 한 편 드렸잖아요. 그 제 이번 석사 논문이 도심 복합 사업으로 썼어요. 공공지개별 솔직히 문제가 많다로 썼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현금 청산 논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현금 청산이 맨 처음에 이 이사 대책 출발했을 때는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한 사람들 싹 청산시키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뭐였냐? 그 어디가 지정될지도 모르는데 난 그냥 빌라를 샀어요. 여기서 난 재개발 예정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하려고 그냥 저렴한 빌라를 샀는데 여기 도심복합 사업으로 지정이 돼버려요. 그건 나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자가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들이 됐었었고 저희도 이런 주제로 많이들 그쵸. 촬영들을 했었었죠. 권리 산정 기준이. 그런데 이 문제점이 국회에서도 의식을 하긴 해서 바꾸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근원시적인 변경밖에 안 됐던 거죠. 이게 논란의 핵심은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산 사람들 청산시킨다고 포인트였는데 시점만 뒤로 미뤘어요.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등기 친 사람은 청산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발표된 애들은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라는 거죠. 시점만 뒤로 미루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시점만 뒤로 미루면 더 웃긴 게 투기적인 수요가 또 나와요. 오히려 여기는 공공재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시점은 6월 29일로 밀어버리니까 5월 달에 다 쪼개버리는 거야. 실제로 이거를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로 바꾸겠다라고 발표가 되자마자 그 재개발 지역들 쪼개기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은 일단 이거는 저도 논문이든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도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 지정, 정확하게는 이제 구역 발표 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특별 분양권이 기존의 우선 공급권과의 차등을 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사람들 억울하니까 차등을 주면 안 된다고 보지만 일단 최소한 분양권을 주긴 주겠다라는 거에서 일단은 첫 번째 해결. 그 두 번째는 사실 사업 선택지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결국 민간이든 공공이든 정비가 되는 게 중요한데 주민들이 지금 시위가 많은 게 뭐예요?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 내가 선택해서 신청해서 된 거잖아요. 또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5.1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은 반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해제해주세요 막 시위하는 것도 크지 않고요. 왜? 아, 주민들이 신청해서 갔으니까. 아, 네네. 주민들이 30% 동의 요건 맞춰서 신청을 해서 이번 2차 선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 다들 우리 선정됐습니다 하면서 좋아하지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만 머리띠 둘러싸고 막 빨간 머리띠 있죠. 그리고 막 각성해라 우리 다 죽는다 이러면서 시위하는 게 도심 복합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즉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지정한 게 문제였는데 이것도 주민들 반대가 심각한 곳들 주민 동의를 안 나오는 데들은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현금 청산 논란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반대들을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민간에서 가는 것들을 이제 적폐로 보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공급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정도로 봤을 때도 이 도심복합 사업 유의미하다. 조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모시고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신아 기자였습니다.